네, 김경준의 황금 비율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부장님과 포트 비율 그리고 각 섹터에 대한 고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이제 포트 비율, 최적의 비율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리스크 온 상태에서 리스크 오프로 바꾼 다음에 지속적으로 실적, 그다음에 내수 확장 이런 쪽으로다가 가장 큰 비중이 있고 끝단에서는 현금 20% 정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531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도 리스크 오프 상태다. 뭔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1기와 2기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뭔가 1기 때도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우리도 뭐 빠지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우려가 과하다라고 말하는 쪽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을 논외로하고 결과적으로는 의도적인 매매, 의식적인 전략이 있는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주말을 갈아 넣으면서 이제 이 앞단의 실적, 안정지향적인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종목들을 압축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겠죠. 네. 당연히 관세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결국 뭐 탄핵 이슈 이후에는 뭔가 내수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경 부분이 있고 금리 인하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추경적인 부분이 한 30조 정도 이제 예정이 돼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이게 GDP 1% 정도거든요. 이게 뭔가 바람은 뭐 신성장 사업의 R&D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되기를 바라지만 아마 소비 진작 쪽으로다가 뭐 지역 화폐라든지 쿠폰, 바우처 이런 쪽으로다가 지급이 될 거고 그리고 건설 쪽을 조금 추후에는 봐야 되는 게 건설 쪽이 지난해 제가 준비한 도표를 보면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도에 90만 개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GDP가 0.5% 정도 또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뭔가 내수로 부양하는 쪽이 건설 쪽이 될 텐데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현대산업부터 보자. 그리고 이쪽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저는 깊게 보고 싶진 않지만 시멘트 쪽까지도 좀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변동성이 그 확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변동성을 늘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뒷단에도 말씀드린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저밸류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든 배당을 하든 아니면 저변동성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씩 그럼 살펴가보도록 하죠. 실적과 내수가 확장되는 쪽에 대한 포트 비중 50% 유지해 주셨고 현금 20% 그리고 미국의 정책 수혜에 따른 30% 532 전략입니다. 자, 실적 확대와 밸류 하단 쪽에서 메리트 있게 보시는 쪽 뭐 AS까지 포함해서 살펴주시죠. 네, 제가 표로 만들어 왔거든요. 아예 제가 한 1, 2주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원텍 글로벌 텍스프리 네오팜. 요게 이제 그 지난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 오늘 공략주로 말씀드릴 종목이 교촌입니다. 그 교촌은 나중에 뒷단에 말씀드리면서 네. 원텍 같은 경우에 짧게 말씀드리면 OP 마진이 30% 중후반이 나오면서 내년도까지도 고성장을 이룰 텐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그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 파마 리서치를 훨씬 더 저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예상 PER 같은 경우에 뭐 그 27배 정도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14.7배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장되는 국면에 초입이면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도 미용 성형 쪽에서의 이제 환급 규모의 시장에 있어가지고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급 금액 자체도 그 이제 코로나 전 대비해가지고 한두 배가, 두세 배가 아니라 700% 이상 급신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 쪽에서의 20% 성장이 있지만, 뭐 그 시가총액은 2천억 정도인데 보유 현금은 1,300억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끝으로 교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한 4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요 부분은 뒷단에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네.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어떤 거 중국 뭐 한한령이라든지 시진핑 관련돼 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고르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번호가 228810. 네.
요거 쳐보시면 이제 요쪽 관련돼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뭐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되시고 그 식품 쪽도 제가 터치를 해드렸었는데 그 중에 요즘에 아무도 안 보는 게 해태제과입니다. 버터링 홈런볼 제가 어린 시절 굉장히 많이 먹고 살이 듬뿍 쪘던 요쪽으로다가 그런데 23년도부터 실적이 차차 안정이 되더니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44% 정도 늘어나가지고 300억대를 찍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5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 500억이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도 한 4% 정도. 그러니까 요런 컨셉, 실적, 확장, 그다음에 안정성 요런 컨셉에 맞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AS 겸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내수주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AS 종목 중에 하나가 KPS입니다. 또 2월 17일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KPS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가장 심플하죠. 이게 오를까라고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에 그거 종목 뭔데라고 했을 때에 딱 한 꼭지 이제 결국은 알테오젠이 떴던 이유가 그 정맥 주사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 때문이고 이 부분은 환자의 투약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결국 빅파마들의 특허 때문이겠죠. 그런데 알테오젠의 SC 제형마저도 특허가 2043년도까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신약을 개발할 때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봤을 때에 2030년 초중반부터는 빅파마들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더 편의한 경구제일 겁니다. 지금 동사가 이제 그 2월달에 인수한 쪽이 경구제 쪽, 그게 GLP-1 쪽으로다가 경구제 쪽인데 유일하게 현재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제재보다도 흡수율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회사만의 뇌피셜인가? 그게 아니라 작년도에 이미 노보노디스크하고 미팅을 가졌고 올 4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간 이제 영장류 쪽으로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노보노디스크 측과 후속 미팅이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제가 목표 주가를 정한 게 12,000원이었었는데 16,000원 정도로 상향하면서 지속 보유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 KPS 예포 얘기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계속 올라와서 또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계속 여쭤보기가 너무 이제 민망해서 한 번씩 이제 참고 가고 있긴 한데 토모큐브 9,000원권에서 이제 10,000원 이하에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16,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000원권까지 갔었다가 다시 16,000원이 온 상황이라 고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의도적인 매매를 해라라는 부분은 단타를 칠 때도 있고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주최하는 증권사 직원들 투자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단타를 쳐야 되겠죠. 지금 제가 1등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 최소 2, 3년의 호흡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 파크 시스템즈의 초입처럼 이제 뭔가 그 연 단위로 봤을 때는 3배 이상이라든지 4배 정도까지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달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4월 7일 날 제가 IR 줌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그 이후 7일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딥한 코멘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그 회사에 연락을 하면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 전화를 주신 분이 보름간 20분 이상 됐거든요. 개별 이제 매수 단가도 다르시고 비율도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모큐브에 대해서는 사실 4월 7일 이제 방문 이후 이슈 다시 한번 점검해 주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사실 저희가 그 이후를 이제 기다리면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 또 중간 점검 한 번 더 합니다. 앞서 봤던 개장전 공략주로 교촌 FMB 목표가가 12,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꽤 높게 여력을 주신 거네요. 네, 1차는 50% 정도인 9,000원 정도고 이제 9,000원 정도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되겠다. 또는 여기에서 이제 마치 토모큐브 3,000억 요런
거를 정해놨다가 1차 잠시 쉬었다가 재투자를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드릴 텐데 1차는 9,000원이지만 최종은 12,000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표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25년도의 예상 숫자 자체가 영업이익단을 보시면 요렇게 가다가 팡 튀고 ROE도 요렇게 가다가 20%팡 튀거든요.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문을 이제 품어야죠.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지금 치킨 브랜드가 몇 개 정도라고 프랜차이즈가 몇 개 정도일까요? 모르겠어요. 제 이제 와이프한테 또 동일한 질문을 해보니까 한 20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작진은 60개 60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훨씬 많다. 100개 이상 불러봐라 하니까 최종적으로 한 200개까지 부르더라고요. 지금 690개가 넘습니다. 와. 690개가. 그런데 저는 동키를 좋아하지만 지금 교촌 같은 경우에 과점 상태예요. 교촌 그 BBQ BHC가 40%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막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흔들거리는 게 아닐까라고 싶지만 놀랍게도 배달 앱 시장이 열리면서 엄청 커지면서 배달은 익숙한 곳에서 라고 하면서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본부라고 해가지고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막 공급해주는 중간 유통단이 있었어요. 이쪽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사실은 갉아먹고 있었는데 이쪽을 직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300억, 영업이익 150억이 이쪽 본사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고 해외 확장도 저희가 눈여겨봐야죠. 여태까지는 84곳 정도였었는데 올해 아시아 쪽에 확장을 그 기점으로 100개 정도 그리고 내년 미국을 기점으로 20곳에서 30곳 정도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 표에서도 이제 그 해외 가맹점 확대 제가 그 수치를 나타낸 표를 준비했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 글로벌 매출액이 빵 뛰고 그리고 매장 수도 해외 점포 수도 이렇게 가다가 빵 뛰는 구간. 그러면 국내는 이미 뜨고 있는데 해외 성장까지도 열려 있다. 게다가 배당까지도 지금 4% 정도 배당 주주환원 쪽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그러면 새로운 뭐 그 음악이 새롭게 이제 MZ들한테 퍼지듯이 이쪽이 뭔가 MZ들한테라든지 해외 쪽에 뭔가 퍼질 수 있는 모델 교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에 그 변우석 모델로 바뀌었거든요. 9년 만에 교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선한 맛도 있다. 끝으로 제가 준비한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그 상장할 때 처음에 그 19,000원대까지 2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지금 5,800원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초입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머금고 있으면서 배당까지도 주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매수가 5,400원에서 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뭐 50% 정도는 9,000원 또는 끝까지 이제 갔을 경우 12,000원 정도까지 보면서 손절가 5,000원. 그러면 리스크 대비 수익,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내수 확장 쪽 50% 안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편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손익비가 좋은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1차 9,000원, 2차 12,000원.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교촌 FMB 살펴봤네요.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